태어나는 모든 것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별도 예외는 아닌데요. 별 중에서 태양보다 10배 정도 무거운 별은 마지막을 대폭발로 장식합니다. 이때 별은 태양 10억 개의 밝기로 빛나던 초신성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별별 이야기에서는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윤성철 교수와 함께 초신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 초신성 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들어봤지만 나이 든 별이 거대하게 폭발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네. 초신성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초신성이라는 말 자체는 원래 새로운 별이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노바라는 말을 썼고요. 그래서 네. 신성이라는 뜻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초신성 관측이 꽤 자주 있었고요. 예를 들면 조선시대 관상감의 천문학자들이 초신성의 밝기 변화를 이제 매일 기록을 해가지고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사례도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손님별이라고 불렀어요. 네. 객성.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니까 아. 잠깐 방문했다 사라진 별이다. 네. 그래서 손님별이라고 불렀었죠. 근데 초신성이 이제 왜 발생하느냐? 사실 초신성이라는 거는 어떤 별이, 모든 별은 아니지만 특정한 별이 죽어가면서 그때 많은 에너지가 죽어가는 순간에 응집되면서 폭발할 때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네. 밝기는 태양의 억배 혹은 아주 밝은 경우에는 수천억 배까지 예. 네. 굉장히 밝게 빛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초신성은 우주에서 굉장히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네. 1초에 한 10번 정도의 초신성이 지금 이 우주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그러니까 별이 폭발하면서 갑자기 밝아져서 마치 새로운 별처럼 보이는 것을 신성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밝기가 강한 것을 초신성이라고 부른다 정리를 예, 해주셨는데요. 근데 질량이 매우 큰 별이 폭발하면 중성자 별이나 블랙홀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덧붙여 주시죠. 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핵융합 반응을 겪는데요. 네. 그중에서 그 중심부에서는 수소가 헬륨으로, 헬륨이 탄소, 산소, 황, 규소 이런 식으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다가 맨 마지막에 철로 구성이 된 핵이 만들어져요. 예. 예. 근데 이제 철로 구성된 핵은 중력과 그 속의 전자들이 만들어내는 압력과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네. 이 철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한 1.4배 정도 되면 소위 말하는 찬드라세카 한계 질량이라는 수준에 도달하게 되고요. 네. 네. 그거는 뭐냐 하면 전자 압력으로 버티는 질량이 이 한계 질량을 넘으면 더 이상 압력이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예. 붕괴한다라는 어. 한계 질량을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인도의 천문학자였던 찬드라세카가 발견해서 찬드라세카 한계 질량이라고 하고요. 그렇군요. 이런 한계 질량을 넘게 되면 이제 철핵이 붕괴하기 시작을 하고 밀도와 온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철이 다 양성자와 전자와 중성자로 다 분해가 되기 시작을 하고요. 예. 다시 양성자하고 전자가 결합을 하면서 밀도가 높다 보니까 예. 서로 결합을 해서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그 중성자가 반경 10km라는 굉장히 작은 공간 안에 응축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별. 네. 그거를 이제 중성자 별이라고 해요. 그게 중성자 별이군요. 네. 근데 중성자 별의 밀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물방울 크기 하나에 피아노가 한 1억 개 정도 들어갈 정도의 네, 엄청난 예. 밀도인데요. 예. 그러니까 원자핵의 밀도와 같이 높은 예. 밀도를 갖고 있는 고밀도 별이고요. 근데 중성자 별은 중력과 중성자가 만들어내는 압력이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네. 이 중성자 별에도 한계 질량이 있어요. 예. 그래서 태양 질량의 한 2배 정도 된다. 그러면 중성자는 더 이상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네. 이제 완전히 블랙홀로 중력 붕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단계가 어. 블랙홀이군요. 네, 블랙홀로 맞습니다. 만들어진다는 말씀이실 거군요. 네. 네, 초신성이 폭발로 인해서 중성자별이 되거나 네. 그리고 블랙홀이 되거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초신성이 폭발하고 난 그 잔해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초신성이 폭발하고 난 뒤에 중심부에는 중성자별, 대부분은 중성자별이 이제 남아 있고요. 예. 중성자별 위에 바깥에 있었던 물질들은 다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근데 그 초신성 잔해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별 내부에서는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수많은 중원소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예. 별이 처음 만들어지는 순간에는 대부분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었지만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탄소라든가 산소라든가 질소라든가 더 나아가서 철이라든가 금이라든가 이런 금속까지 예. 그러니까 우리 인체를 구성하거나 우리 지구를 구성하는 중원소들이 초신성 안에서 별 안에서 예. 만들어지고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우주 공간에
퍼져나가는 퍼져나가기 거군요. 시작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최근에 이제 흥미로운 사례를 저희가 말씀드린다면 예. 2013년에 서울대 물리천문학부에 계신 구본철 교수님께서 캐스 A라고 하는 카시오페이아 자리에 있는 초신성 잔해를 네. 이제 면밀하게 이제 관찰을 하셨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셨어요. 인이요. 예. 네. 이제 인이라는 거는 뭐 성냥에도 있는 원소이긴 하지만 예. 사실은 지구상에서 발견되는 모든 생명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원소 중에 하나예요. 예. 수소, 탄소, 질소, 황, 뭐 이것과 더불어 인이라는 거는 뭐 생명체에 굉장히 중요한 원소인데 DNA의 뼈대가 되기도 하고요. 예. 생체의 에너지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원소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구본철 교수님께서 실제로 그러한 중요한 원소가 초신성 안에서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을 관찰을 통해서 검증을 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인간들은 사실은 인간을 구성하는 모든 원소들은 수소를 제외하면 다 이렇게 별 안에서 만들어져서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우주 공간에 흩어진 원소들이 모여서 지구가 되고 인간이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천문학자들은 인간을 별먼지다. 왜냐하면 별이 남겨놓은 먼지가 결국 인간이 됐기 때문에 네. 아. 별먼지다 혹은 생각하는 별먼지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맞는 비유네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생명체를 구성하는 6대 원소 중에 하나인 인이 초신성 폭발로 이렇게 퍼져나가서 생명체의 기원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지금 겸손하셔서 본인 말씀은 안 하셨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도 공동 연구진에 참석하셔서 네, 이걸 맞아요. 최초로 발견을 하셨죠. 네, 제가 좀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또 이 초신성이 최근에는 우주 팽창의 비밀을 알려주는 열쇠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얘기인가요? 우주 팽창하는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우주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는지를 측정할 필요가 있어요. 예. 네. 그런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빨리 빠른 속도로 팽창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우주가 어떤 식으로 팽창을 하고 있다. 예. 그리고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이 뭐 암흑 물질이라든가 암흑 에너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지도 그런 팽창 속도를 보면서 알 수가 있는데 네. 그런 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아주 멀리에 있는 천체까지의 거리와 그 천체의 후퇴 속도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네. 네. 근데 멀리 있다는 얘기는 그 천체가 우리 눈엔 잘 안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예. 네. 근데 초신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태양의 뭐 억배에서 수천억 배까지 밝으니까 아주 멀리에 있는 초신성도 현대의 망원경으로는 비교적 쉽게 관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어떤 초신성의 경우에는 그 초신성의 밝기 변화를 통해서 밝기가 어떻게 되는 절대 밝기가 어떻게 되는지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어 있고요. 예. 근데 그걸 통해서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가 우리 눈앞에 있으면 굉장히 밝게 보이지만 아주 멀리 있으면 어두워 보이죠. 예. 네. 그러니까 초의 밝기가 얼마나 어두운지 그거를 우리가 알면 초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알 수 것처럼 있겠죠. 초신성의 겉보기 밝기가 어떤지 우리가 측정을 하면 그 초신성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초신성이 뭐 그 우리 지구로부터 얼마나 빠른 속도로 우주 멀어지고 팽창에 있는가. 의해서 예. 멀어지고 있는지를 측정을 하면 그 거리에서의 후퇴 속도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우주 팽창의 역사를 우리가 추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유추할 수 네. 있겠네요. 네. 우주 팽창의 역사를 맞춰가는 퍼즐 한 조각씩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맞습니다. 있겠는데요. 네. 자, 더 많은 이 우주의 비밀이 밝혀졌으면 좋겠고 또 교수님을 통해서 또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예.